겨울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의 발자국 하나조차 남지 않은 좁은 골목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창문마다 어둠이 드리워진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희미한 가로등 하나만이 텅 빈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휘청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몸은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고 발은 얼음에 찢겨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이 추위가 곧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다. 다른 개들이 이미 다 헤집어 놓은 뒤라 악취만 남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찾아 헤맸다. 그때 바로 옆에서 아주 미약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눈 아래에 거의 파묻히다시피 한 다른 개의 모습이 보였다. 암컷이었다. 그녀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고 숨만 겨우 이어가고 있었다. 반쯤 감긴 눈, 점점 식어가는 몸.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짝 붙여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를 나누려는 듯 그녀를 감싸 안았다. 꼬리조차 거의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몸에 닿게 하려 애썼다. 그는 그렇게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그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끊임없이 떨면서 죽음에 맞서 버티고 있었다. 기적처럼 아침이 찾아왔고 암컷개가 미세하게 머리를 움직였다. 그 순간 그는 짧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기쁨이었고 감사였으며 그리고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두 마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찾아 서로의 그림자를 따라다녔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해도 둘이 함께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빵 부스러기 하나를 찾으면 먼저 상대에게 밀어주었고 비가 내리면 서로의 몸을 쉴 곳으로 삼아 비를 피했다. 밤이 오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 안으로 역겹고 불쾌한 냄새가 퍼져왔다. 인간의 욕심과 차가운 금속의 냄새였다. 개를 잡는 사내가 그물을 들고 나타났다. 암컷개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지쳐있던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물이 그녀의 몸을 덮쳤다. 수컷개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물을 물어뜯고 사내의 다리를 물려고 했지만 거센 몽둥이질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희미해지는 눈 속에서도 그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고 그저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엔 원망 대신 고마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다. 피와 눈, 진흙이 뒤섞여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오직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좁은 철창 안에 갇혀 계곡이 집으로 끌려갔다. 어둡고 습하며 공포로 가득한 그곳에는 비명을 지르는 개들과 이미 체념한 채 고개를 떨군 개들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바깥을 바라보며 어딘가에 있을 그를 떠올렸다. 그날 밤 한 남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 개고기를 먹겠다며 찾아왔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제일 약한 걸로 줘. 주인은 곧 그녀를 끌어냈다. 바닥을 긁는 발톱 소리는 남아있던 마지막 시간을 긁어내는 소리 같았다. 밖에서 그 모든 걸 수컷개가 보고 있었다. 그는 몸을 끌고 이곳까지 왔다. 문을 긁고 쇠창살을 깨물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인간이 만든 세상은 그와 그녀를 완벽하게 갈라놓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끓는 물이 있는 솥 안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작은 뼈 하나가 바닥에 굴러나왔다. 수컷개는 그것을 입에 물고 가게 문 앞에 주저앉았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등에 하얗게 쌓여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뼈가 그녀의 전부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가게 앞에서 얼어 죽은 한 마리의 개를 발견했다. 그의 입에는 여전히 작은 뼈가 꼭 물려 있었고 눈은 먼 곳을 응시한 채 열린 상태였다. 그 순간 끝없는 검은 안개 속에서 두 개의 희미한 영혼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엔 시간도 고통도 추위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기억만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신이 나타나 그들을 이끌었고
길 끝에는 거대한 문이 열려 있었다. 어둠으로 가득한 궁전, 두려움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염라대왕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희는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어떤 인간보다 깊은 사랑을 보여주었다. 수컷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제 영혼을 모두 가져가십시오. 그녀만은 살게 해주십시오. 암컷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충분해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염라대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고도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생은 여기에서 끝이다. 그러나 다음 생을 주겠다. 인간으로 태어나라. 그리고 이 인연이 진짜라면 반드시 다시 서로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떨어졌다. 어느 작은 마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아이가 태어났다. 서로 다른 집, 서로 다른 가족. 하지만 울음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닮아 있었다. 마치 서로를 부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자라났다. 이름도 환경도 성격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겨울이 오면 두 사람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눈 덮인 골목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 헤매는 두 개의 그림자.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조여오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그들은 계속 우연처럼 마주쳤다. 약속한 적도 없는데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 날 소년이 조심스레 말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를 보면 울고 싶어져. 그런데 동시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은 이미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서로에게서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역시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밤 소녀는 다시 그 어두운 궁전을 꿈에서 보았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생에서도 서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소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고 곧장 소년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소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외로운 골목 위가 아니라 두 사람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